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이 소식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소환을 통보했지만 날짜를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때문에 매주 출석하고 계신데 당대표 직무 수행에 문제 없으신가요?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시고요. 일단 지난 7월 초에 검찰은 이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말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근데 윤기찬 대변인님, 직접 소환 통보 못했으니까 서면 질의를 했는데, 일단 그러면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대표 수사를 서면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서면 질의서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왜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예.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저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경기도 공무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부분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을 저는 안 한다고 보지는 않고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빨리 와야지만 이후 후속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예전에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의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면 질의서에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좀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국감에서 이전에 1년 전입니다. 예. 국감에서 100건인가요? 이게 분명히 문제 있는 법인카드 사용이 있다라고 현재 같은 당의 소속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분명히 불식시킬 의무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법카 유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댔다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 댄 돈은 그 누군가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분명히 법 위반의 소지는 커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 대변인, 윤 위원장님, 서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끝내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면 답 안 하면 사실 체포영장을 쳐야 되는 게 맞죠. 예.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오셨잖아요. 법적인 절차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거는 뭐 검찰로서. 국민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피의자임이, 이건 사실 저희가 보면 정치 공세가 아니고 피의자임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것도 검찰의 의무일 수가 있어요. 장혜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여당의 시각 중에 하나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뭔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바라보는, 혹은 검찰 수사는 대하는 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게 여당의 시각이 있는 게, 얼마 전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출석을 했을 때도, 아니 추석 밥상머리에 재물로 올리라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검찰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3회에 걸쳐서 출석 요청했으니까 협의 실패했고, 그래서 서면 조사 통보해도 그래서 5일 출석했다고 다 조율을 했는데 추석 전에 출석하라고 했다고 추석 재물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저런 입장을 나름 정치 정당이니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서도 좀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에 좀 반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상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라면 뭐 김혜경 씨가 추석 전에 뭐 본인이 자진해서 추석 밥상에 올라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본질적인 지점은 시기가 추석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결국 김혜경 씨를 향한 수사가 불공정한 정치 보복이라는 것, 그것의 본질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른바 황제 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제 수사도 이루어졌었고 압수수색도 자주 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 자체가 불공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에 대해서 보복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인 지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의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 검찰도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 반응하는 건 좀 국민 보기에 불편하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얘기는 뭐 이재명 대표 부부가 여러 일정을 조율하지만 검찰의 소환 조사 날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뭐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서면으로 줬는데 아직 이 대표가 답이 없다라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자처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제 월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위정교사라 하면 뭔가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면 검찰이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차례 제명을 달리하며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스토킹하다시피 한 사건의 결정판입니다. 위증교사, 예. 뭐 저는 그거 뭐 유죄는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저는 뭐 그 부분도 유죄가 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호준석 대변인 뭐 일단 전현희 의원의 얘기가 오늘 중심이니까 그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억울하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최고위원이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방어 차원의 논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 들으시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가이신데 저런 말씀을 어찌 하실까 저는 정말 의아했고요. 제가 과거에 알았던 그 전현희 의원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검사 사칭 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는데 그 사건조차도 지금도 이재명 대표님은 인정을 안 하고 계시죠. 너무나 명백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고 계시고 위증은 사법 방해자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고대 그 법전들에서부터도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중에 들어있는 것이 위증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그거보다 더 나쁘게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왜? 위증을 시켰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다 생생하게 들으셨고 영장 기각할 때조차 그 유창한 판사조차도 이 사건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정도의 명백한 일인데 저걸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민주당의 여러 최고위원들의 목소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